안녕하세요, 박선아입니다.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는 LSTM 모델을 활용한 미세먼지 농도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발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는 크게 프로젝트 개요, 기능 소개, 기술 스택, LSTM 알고리즘 설명, 코드 설명,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능 설명에서는 직접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LSTM 알고리즘을 사용해 2015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서울 중구의 날짜별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페이지는 크게 관리자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로 나뉩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로그인 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관리자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누구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정확한 미세먼지 예측과 리액트를 이용한 사용자 친화적인 UI UX 설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크게 페이지는 두 개로 나뉩니다. 로그인을 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 모든 사람이 로그인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이렇게 두 페이지로 구성하였는데요. 먼저 관리자 페이지부터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직접 입력하여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섹션이 있고 엑셀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 엑셀 업로드 섹션에서는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파일을 기존에 학습해둔 모델에 반영하여 학습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파인튜닝 기능도 붙여놓았습니다. 퀄리티 데이터 섹션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입력하는 폼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추가를 한 후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데이터가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정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터가 수정된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날짜 기준으로만 삭제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날짜만 입력하면 해당 날짜의 행 전체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파일이 업로드 되는 동안 로딩 표시가 뜨고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됐다는 알림창이 뜹니다. 이 파인튜닝을 선택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그 새로운 데이터를 이어서 학습한 모델로 업로드가 되고 기존에 있던 모델에 덮어서 새로운 모델로 저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날짜 필터와 그래프 유형 드롭박스를 만들어 날짜 필터에서는 입력 데이터 값의 가장 최근 날짜까지만 선택되게 설정하였고 필터링한 날짜의 미세먼지 농도 예측값, 실제값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의 예측값들은 따로 DB 테이블에 저장하지 않고 임시 보관소인 캐시에 저장하여 API 응답 속도를 높임으로써 예측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프 유형으로는 막대 그래프, 꺾은석 그래프로 구성하였고 보시는 것과 같이 드롭박스에서 변경하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향후 3일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를 설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술 스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리액트와 플라스크를 결합하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효율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풀스택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리액트를 통해 동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와 UI 간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스테이트와 같은 상태관리 도구로 활용하였고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해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또 플라스크는 경량 프레임워크로 API를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 플라스크에서 진행하고 리액트에서는 그 데이터를 사용자가 보기 좋게 시각화하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LSTM이란 무엇일까요? LSTM이란 시계열 데이터 학습에 뛰어난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LSTM은 시간적 데이터를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인데 기존 RNN의 단점인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LSTM은 데이터를 처리하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 가지 게이트를 사용하는데 먼저 forget gate란 x라는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직전의 아웃풋 값과 현재 인풋 값을 고려해서 셀 스테이트에 어떤 값을 버릴지 지워버릴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셀 스테이트는 쉽게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건데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경로이며 필요 없는 정보는 forget 게이트에서 날려버리고 중요한 정보는 인풋 게이트로 추가합니다. 그 다음 단계 인풋 게이트에서는 현재 셀 스테이트 값의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여 얼마나 더할지 말지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탄젠트 함수는 범위가 -1부터 1입니다. 스텝 3인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forget 게이트를 통해 얼마나 버릴지를 정했고 인풋 게이트에서는 얼마나 더할지를 정했으므로 과거 셀 스테이트를 새로운 스테이트로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 스텝 4에서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셀 스테이트 값에서는 얼마나 빼낼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아웃풋 게이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히든 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LSTM은 장기적인 패턴을 학습하면서도 정보를 기억하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코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엑셀 이미지는 실제 입력 데이터입니다. 다음 코드는 LSTM 예측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데 먼저 PM25를 제외한 나머지를 독립 변수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데이트 날짜 컬럼은 연속적인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 날짜로 잡고 모든 날짜와 이 기준 날짜와의 차를 새로운 컬럼 데이트 뉴메릭 컬럼을 생성합니다. 그 후 민맥스 스케일러를 통한 데이터 정교화를 진행한 후에 시계열 길이를 5로 설정하여 스케일링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데이터들을 시계열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모든 컬럼이 시계열로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인과 테스트 셋으로 분할시켜줍니다. 다음으로는 LSTM 모델을 불러와야 하는데 저는 히든 레이어를 이 두 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LSTM 모델을 컴파일한 후에 F 100 배치 사이즈 4로 모델을 학습해본 결과 MSE가 거의 0에 가깝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로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따로 저장하였습니다. 이제 기본 모델은 생산된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파인 튜닝을 이용하여 모델을 재학습 시켜줍니다. 파인 튜닝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새로운 데이터를 준비하고 기존 모델을 로드해줍니다. 기존 학습된 모델에 대해 파인 튜닝을 진행할 때 학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가중치를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률을 낮게 설정해야 되고 저는 0.0001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보다 작으면 과적합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드랍아웃을 추가하거나 얼리 스토핑을 사용하여 학습을 자동으로 중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인튜닝을 설정하여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시킨 후 새로운 모델을 기존의 모델과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평가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크게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LSTM 모델에 파인튜닝을 도입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향후 3일의 PM2.5 농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학습률 조정 및 과적합 방지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입력, 수정, 삭제 기능과 함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결과를 DB에 저장하지 않고 캐싱 및 실시간 API로 제공하여 성능 최적화를 이루고 향후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추가로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LSTM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였고 리액트와 플라스크를 연동해서 처음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로써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